안녕하세요. 언양임약국 김지연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는 호르몬의 일종인 스테로이드와 그리고 우리 몸의 내분비적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크게 세 가지 호르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성호르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체 방어 호르몬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콜티솔,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메신저죠. 신체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화학 물질이에요. 특정 장기에서 분비가 되는 생체 물질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호르몬의 종류는 약 4,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한 호르몬의 종류는 약 100가지 정도밖에 아직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몸속에서는 다양한 화학 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화학 신호 등은 호르몬들이 아주 정확하게 온오프 스위치처럼 서로 긴밀하고 필요한 양만큼만 표적 장기에 타겟팅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호르몬은 어떤 이유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인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들을 통틀었다고 하셨죠? 그 내분비계는 신경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화학적인 신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인체 작용이 있어서 호르몬이 방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호르몬은 표적세포의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호르몬마다 작용 시간이 첨예하게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롱타임으로, 그리고 프로틴 호르몬들은 숏타임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때 필요한 만큼의 대사작용을 해내지 못했다면 작용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혈중 단백질들과 결합을 해서 호르몬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굉장히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이때는 글로불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어쨌건 다양한 방법으로 호르몬은 인체 표적 장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는 혈류나 림프를 타고 운반됩니다. 이 혈류가 심장을 나와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30초에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호르몬의 반감기는 2분 이내에 원하는 곳으로 도달을 하게 되고, 기대하던 장기나 조직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익숙한 호르몬들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그리고 이 호르몬 덕분에 피임약이라든지, 그리고 갱년기 관련 약이라든지, 그리고 남성 호르몬 부스터들, 그리고 또 요즘 미용적으로도 큰 이슈인 탈모에 대한 증상도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솜털이 코털처럼 이렇게 변한다든지, 몸에 있는 채모가 두꺼워져서 색이 더 짙어지고 그리고 굵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채모 증가 현상을 다모증이라고 하죠. 여성분들에게 다모증 증상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리고 피부가 남성화돼서 두꺼워진다든지 그리고 하는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이제 안드로겐의 과다 분비가 원인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더 좋아요. 남성보다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내지는 이제 비만하거나 이 두 개의 원인을 다 합치면 50% 이상이 이런 이제 변환 장애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적어진다든지 내지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여성 호르몬 전환 비율이 좀 적어진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혈중의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비율이 많아지게 돼요. 이 수치 증가로 인해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을 조금 띠게 되는 모순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드로겐 수치의 증가로 인해서 다모증이 생긴다든지, 피지샘과 모낭에 자극이 되어서 피부가 좀 거칠어지고 두껍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모공도 커져서 여드름도 자주 많이 나게 되는 것도 이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허리둘레가 자꾸 두꺼워진다든지, 무엇보다 생체의 이제 리듬이 많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증후군도 초래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제일 빠른 치료 방법이 바로 비만의 해결입니다. 비만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체중의 5에서 10%만 줄이게 되더라도 호르몬 수치가 비교적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호르몬의 차이가 있죠. 성호르몬의 분비량과 밸런스의 차이가 표피와 진피층의 세포와 구성 요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은 칼슘 농도가 이렇게 높을 시에 일반적인 남성에게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콜라겐 합성은 물론이거니와 체내의 단백질 생산을 유도하는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를 굉장히 도와줘요. 그래서 보다 많은 피부 세포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피를 좀 두껍게 만들고 피지선도 증가시키고 피지 분비량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남성들을 보시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이실수록 피부가 좀 강하고 두껍고 거칠고 모공도 좀 넓으면서 이런 지성 피부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에스트로겐들은 진피층 내에 콜라겐 합성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요. 히알루로닉 다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런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피부보다 여성의 피부가 좀 촉촉하고 되게 부드럽고 훨씬 더 수분량이 많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이유가 바로 이 효소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물론 생리 주기 변화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성호르몬의 우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피부 변화를 겪을 수는 있지만 보통 폐경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제서야 피부는 좀 딱딱해지고 수분감이 일어서 좀 주름이 많아지고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트로겐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불편한 증상이 있어요. 바로 안면 홍조 현상입니다. 그 30, 40대 요즘엔 조기 폐경도 좀 늘어나는 편이고 또 식생활의 변화라든지 환경오염, 환경호르몬인 제노바이오틱스 영향으로 인해서 젊은 층도 에스트로겐 감소가 본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이런 온도 변화의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온, 저온을 오가는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안면이 붉어졌다가 땀을 흘렸다가 하는 홍조를 띨 수가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하향 곡선이 너무 이제 급격한 경우에 이런 현상을 많이 겪게 되세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감소할수록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양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리고 건강한 아미노산의 보유량이 줄어들면 피부 고유의 함수율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줄어든 이런 물리적인 표피의 두께가 줄어들면 주름이 패이게 되고 또 진피에는 혈액과 영양분의 이런 공급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의 감소는 피부 두께와 모세 혈관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얇아진 피부는 아래에 있는 모세 혈관이 그대로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만 덥거나 약간만 추워도 모세 혈관이 팽창되어서 보이는 이런 붉은 혈액의 색깔이 열감과 홍조를 피부가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외부에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추울 때에도 홍조를 띠게 되고 또 더울 때에도 혈관을 팽창시켜서 훨씬 더 붉어지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적인 상열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호르몬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멈추지 않고 나와요. 생명의 원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전만 못한 체력이 있다든지 또 디프레스, 컨디션이 굉장히 디프레스한 날이 연속되어진다든지 그리고 성장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는 성장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 10년마다 약 14% 정도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활발하게 자는 동안에 나오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에 주요한 작용들이 있거든요. 바로 단백질 합성과 지방 분해 그리고 지방 합성이에요. 또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뼈의 길이 신장과 그리고 근육의 증가를 촉진하는 작용을 주로 하지만 25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서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뼈의 길이를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이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수축성 이런 근육 섬유보다는 결체 조직, 예를 들어서 콜라겐 등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연골 세포를 성장시켜주고 하거든요. 근데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이 대부분이 됩니다. 또한 척추의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성인의 키가 점점 빨리 작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분들은 키가 빨리 줄어들고
더불어 폐경을 맞이하게 되시면 더 빨리 줄어드는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골절의 위험도도 이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줄여주는데요. 또 밤에 주무실 때 살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바로 성장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엉덩이나 허벅지, 복부 이런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연소를 시켜서 탄탄한 인체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운동선수들 25세 이하의 운동선수들 보시면 약간만 운동을 해도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풍부한 성장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한 생리학적 시계를 되돌려서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주는 항노화 호르몬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피로와 우울감, 그리고 이제 근육의 감소를 일으키게 되죠. 근감소증, 그리고 피부 노화와 급격한 신체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 조직들의 전체적인 퇴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 골격과 키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대사와 그리고 세포의 활동, 피부 재생, 그리고 뇌세포 자극 등 모든 생체 활동에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면역의 기능적인 부스팅과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올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호르몬 수치가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을 제외한 다른 호르몬들은 청장년층에서와 유사한 수치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일부만 상황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촉진이 될 때가 있는가 하실 텐데요.